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아이가 배부르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배부르고 행복한 나날을 되고 계시나요? 그래서 될 텐데 말임이 다람쥐. 예, 2022년 지금 조용히 차분하게 안전하게 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40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설날을 우리 방송 좋아하면 안 되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또 다시 돌아왔네요. 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미 근황 토크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도 같이 하고 안 감독님 자기소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한 감독님, 안 감독입니다. 다람쥐. 반갑습니다. 다람쥐. 찝찝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야의 갈등이요? 아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바 아닙니까? 아, 최근에 그 골 때리는 그녀들 그 작년 말에 최근이라뇨. 저번 주 한참 전 얘기예요. 최근 그래서 작년 말에 예, 방송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예. 책임 PD와 제작진 다 교체하고 다시 제작에 들어가는 걸로. 왜냐면 솔직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건 방송가의 생리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속상한 거죠.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작진이 축구를 좀만 알았더라면은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축구를 모르니까. 스포츠맨 정신이 네. 부재한 분들. 예를 들면 이거요. 그 가장 물론 피크로 걸렸던 게임이 6대3으로 진 경기였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를 만든 거죠. 스스로 편집을 해서. 그래서 한 골 먹히고 따라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 연장으로 5골을 먹힌 다음에 뒤집을 뻔하다 무너진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다큐도 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허용치는 있어요. 저도.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열받았던 건 뭐냐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골키퍼였던 박슬기 씨가. 욕 먹었어. 왜 자꾸 우냐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전반에 5대0으로 졌으면은 안 울 수가 없어. 심지어 그 골키퍼도 골른 거 봤죠. 전 몰라요. 거기서 골키퍼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공을 찾는데 실수로 들어갔어. 이 정도면 멘탈 날아가거든. 멘탈 나가셨네.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뭐야 1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거기서 송소희 씨 국악소녀가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근데 팀 플레이가 잘 안 되니까 단독 플레이로 해요. 거의. 이게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손질을 해가지고 그래 버렸는데 또 열받는 거는 그 전 경기도 좀 몇 개가 있었다는 게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불을 지핀 건 사실 그 PD예요. 그 PD가 어느 뭐 강연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자신의 콘텐츠에 가장 큰 메리트는 진정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고 바로 배를 갈라버린 거죠. 예. 근데 SBS도 역시 상업방송이니까 처리가 빠르게 사과를 2번 연장을 한 다음에도 수습이 안 되니까 교체로 이제 정면수로 나갔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출연하는 감독들이 감독 역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축구협회 관계자이기도 하고 2002년 월드컵 피네 영웅들인데 그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알았을 거 아니야 방송 봤을 때. 그러니까 게다가 배성재 같은 경우도 프리로 나왔잖아요. 예. 왜냐면 중계하고 싶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중계 못하니까 프리 나왔었는데 이 사람도 이용당한 거고 사실. 물론 100%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는 내 입장에서도 저는, 예. 의심 안 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지난 일이긴 한데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이게 뭐 사실 실제로 책임자들만 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폐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문제되면 PD만 자르면 되라는 그렇죠. 것들이 도덕 불감증이랑 출연한 사람들도 어떤 일말의 책임감 왜냐하면 이걸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미지 상승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지 수순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결국에는 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던 드라마 이슈 얼마 전에 또 그렇고 이게 뭐 극단적으로 폐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에는 보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국엔 조회수 안 나오고 시청률 안 나오면 이게 도태되는 거고 결국엔 그들의 판단에 맞는 게 그 소비자들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마상을 좀 입었어가지고 네. 왜냐면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뭐 진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는 다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예능이 스포츠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맞아, 그런 거 거예요. 덜 먹었을 건데 그러네요. 스포츠나 또 뭐 그 옛날에 그 프로듀서 101도 그 투표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공정과 원칙마저 어겨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게 또 지상파에서 나와버린다면 그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따끔하게 한번 훈꾸녕 내고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오늘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프로가 되어버렸네요. 앙팡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앙팡패입니다. 아주 따뜻해 보이는 패딩을 입고 오셨네요. 아, 네. 크리스마스 때. 몽클레어인가? 따끈따끈해 아니에요.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비싸 보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떼돈 벌어서. 예,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때만 나오고. 요즘 세신 하신다고. 세신은 아르바이트 세신사. 파주로 오세요. 뉴 젠틀맨. 예,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 이거 얼마 만이지? 한 1년 반? 단 둘이 외출해 본 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뭐 좀 심각한 얘기 하셔서 좀 따뜻한 얘기를 패딩 시작해보고 입고. 싶어요. 네. 패딩 입고 새로 산 패딩 입고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아이들은 저기 할머니 집에 아. 네. 할머니가 노웨이움을 못 보셨다고. 근데 진짜 봐야 되는데. 뭐 이거 뭐 우리 영화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내가 오랜만에 외출했잖아요. 네, 설레었겠다. 네, 뭐. 근데 나는 사실 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비비크림 바르시고. 계속 막 셀카를 찍자고 그러고 셀카도 그리고 뭐 사실 뭐 팝콘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이제 요새는 집으로 팝콘이라고 팔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갈 때 사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 팝콘을 사가더라고요. 팝콘도 2개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래서 날도 추운데 아내분들에게 셋째 가나요? 쓸데없는 얘기! 진심. 쓸데없는 얘기. 좋습니다. 따뜻하게 가다가 이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좋습니다. 아주 훈훈한 내용을 들었네요.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시고요. 어우 아찔해. 네. 좋은 영화. 사실 같이 봐도 좋은 영화였고 뭐 지금 500만 원 훨씬 한결 훨씬 넘었고 지금 작년 최고 흥행작이 돼버렸지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원래 리스트업돼 있는 개봉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코로나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들이겠지요. 근데 올해는 1000만 넘는 영화가 나오는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며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 이 감독입니다. 특이사항 없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고 그냥 원래 저번 주 방송 때 우리 얘기하려고 하다가 매트릭스를 너무 속상하게 봐가지고 너무 만세 한탄을 하다가 본 얘기를 잘 못했는데 작년 한 해를 좀 마무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사실 했던 방송 중에 작년에 했던 다른 영화들 우리가 같이 다뤘던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 싫었던 영화 하나쯤 꼽아보자라고 준비를 하다가 매트릭스 흉보다가 까먹었어요. 매트릭스 속상했션.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작년을 우리 설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설날이 오기 전에 네, 설날. 작년을 좀 마감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빛같이 설날은 올해 작년에 제가 제일 좋게 봤던 영화, 제일 싫었던 영화 두 개 고르라면 싫었던 영화 샹치, 딴딴. 제일 좋았던 영화 돈 룩업이었어요. 예, 뉴 오더를 이기고 제가 사실 이번 방송 때문에 본 거긴 한데 네.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재밌고 야 이게 야 진짜 흥미진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영화 이런 소재를 이렇게 다룰 수도 있네 하면서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약간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같은 영화였기 때문에 양말에도 그거 가셨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작년 통틀어서 뭔가를 써머리하는 의미로 하나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OTT 콘텐츠에서 나온 그 플랫폼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돈 룩업이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뭐 제가 그렇게 유튜브 방송 아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그 이건 뭐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3프로 TV에서 그 두 대선 후보를 놓고 한 방송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평소에 뭐 경제나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보다가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때는 뭐 나라를 구한 방송이라는 뭐 유행어가 있고 그래서 밈화돼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해 통틀어서 가장 제가 보기엔 유튜브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중에 우리가 사는 현실에 직관돼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컨텐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직접 보고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지상파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도 해내지 못한 어떤 지점을 건드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또 하나를 뽑으라면 3프로 TV에서 했던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그 대선 투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방송을 꼭 한번 봤으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앞에 계신 두 분에게 작년에 제일 좋았던 영화 나빴던 영화 한 편 좀 꼽아 볼까요? 전 샹치요. 나빴던 영화. 좋았던 거? 나빴던 영화. 좋았던 거? 나빴던 영화. 나빴던 영화. 아니 왜 표절해요? 딴 거 해요. 그냥 따라쟁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따라쟁이. 네, 좋아요. 그거는 마블의 명예, 뭐 명예라고 표현하기도 좀 극장에서 보면서 불쾌했던 기억들이. 하여튼 샹치는 저는 그 디즈니 아직도 기억나요. 디즈니 플러스를 보면 샹치의 어머니 돌아가시는 때 그 시퀀스들을 보고 있으면 혀를 내두르는 그 연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80년대 영화도 그렇게 안 찍을 것 예.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액션 싸우다 맞고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참 곱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구리를 쳤는데 예 하여튼 연출 참 기가 막혔다 생각을 하고 또 제일 좋았던 건 뭐? 저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야 저는 이거 참 그때 둘 다 마블이네. 흥미진진하네. 이거. 수리수리 마블이. 예. 왜냐면 저 지난 방송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2021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 취향은 프리가이가 맞죠. 근데 나한테 뽑으라면 프리가이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개봉했던 영화를 얘기한다 그런다면 저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참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을 생각하는 예. 방송인 다 됐네요 이제 우리 안 아이고. 감독님.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말이면 다람쥐.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말씀하셨으니까 유튜브도 있나요? 저는 유튜브 하나 추천해드리면 아니, 꼴대니 아니에요? 최고의 그거는 그거는? SBS 방송이잖아. 뭐 방송도 포함해서 그냥 왠지. 근데 걔는 그때 또 컨텐츠. 이게 조작이 묻어가지고. 맞네. 근데 유튜브에서 이스타 TV라고 있어요. 예. 박종윤 씨랑 이게 하는 그 유튜브 축구 관련. 그러니까 이주원 해설위원과 박종윤 씨랑 해가지고 몇 명이 이게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해외 축구부터 해가지고 축구를 중계도 해주고 리뷰도 해주고 뭐 이슈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콘텐츠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걔네 멤버십까지 가입하면 다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축구 좋아하시면 이스타 TV 한번 구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그도 재밌고, 그러니까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능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현재 축구 콘텐츠로는 가장 잘 나가는 방송이 아닐까? 제목이 뭐라고요? 이스타 TV. 이스타 TV. 네, 한글로는 이스타 TV. TV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유튜브에? 예, 그것만 보면은 최근 해외 축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돼요. 너무 잘 정리해 줘. 어디 가서 아는 체하기 좋겠네요. 네, 거기서 얘기한 것만 다뤄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팡팬님은 당연히 좋았던 네. 거 싫었던 거. 우선 싫었던 영화는 상치. 샹치 상관아! 야, 우리가 샹치로 대동단결했네요. 아이. 뭐 이유야.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고요. 네. 말하고 싶지도 않다. 별로 쉽지 말할 않습니다. 가치도 없다. 자꾸 라는 가짜라서. 꿈에서 자꾸 떠오르고 지하철 탈 때마다 생각나서.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지하철 타면 자꾸 액션 장면 생각나. 듀엘러랑 용이 나오나? 용 나왔다. 용 나오죠. 용 나오면 좋은 건데. 용 꿈이네요. 복권 사야겠네. 용 쓰네. 진짜. 거기 근데 네, 네개 달린 개 같은 것도 나와서. 그런 개 같은 경우에. 아무튼 연초부터 삼관왕하시는 상치. 그리고 좋았던 저는 거. 이제 좋았던 영화는 사실 이 감독님하고 두 영화. 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돈룩업하고 그 녀석. 돈룩업하고 스파이더맨 둘 중인데. 진짜요? 네. 전 스파이더맨. 우리가 그렇게 좋은 영화를 많이 안 다뤘나? 까느라 바빠.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작년에 좋은 스파이더맨. 영화가 별로 없긴 했는데 뭐 프리가이도 있었고. 사실 저는 더 파더도 좀 생각나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마블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시작에 얘기했듯이 아내와 오랜만에 본 형수님이 영화기도 너무 하고, 좋아하셨다. 네. 그래서 기억에 자꾸 많이 남고 또 사실 또 재밌기도 많이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사실 너무 잘 만들어서 사실 호불호가 별로 안 갈리는 영화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작년은 그 상치 상강 축하드립니다. 떡갈비 어워드. 네. 사실 우리 이번에 그 다시 방송 3.0 시작한 이후에 샹치 편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죠. 저희 약간 고마운 방송이기도 네. 하고 샹치 덕분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그리고 용기 있는 방송이었죠. 그 당시에 맞습니다. 아무도 까지 않았습니다. 마블은 사람들이 참 진짜 욕 잘 못해요. 네. 왜냐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왜냐 너무 많은 그 긴 역사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린 깔 건 과감히 깐다라는 걸. 그리고 거기서 메가히트한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한번 불러주시죠, 앙팡팬님. 반음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다람쥐. 쭉쭉 올라가요. 저 구독자 3명 올라갔습니다. 성관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는 네. 스파이디가 2대1로 좀 더 앞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편 제가 언급한 Don't Look Up은 오늘 다룰 영화입니다. 딴딴. 빠밤.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목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없이 많은 영화들을 다룰 텐데 올해는 또 어떤 영화들을 우리가 다룰지 궁금합니다. 사실 돈룩업까지는 2021년 작품이기 때문에 뭐 작년 재고 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2022년 영화들을 기대해 보면서 우선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조금부터 억양을 넣고 있어. 이상한 억양. 새해니까 올 사람이에요. 재밌게. 왔어요. 천문학과 대원업 그자. 근데 그 왔어요 이게 약간 살구치기 좋아하니?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회복할 수가 없어. 블랙팬서 그거 비슷한데 살구치기 좋아하니?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와 담당 교수 랜들 민디 박사는 태양계 내에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다. 하지만 지구를 파괴할 에베레스트 크기의 혜성이 다가오는 불편한 소식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 투어에 나서는 두 사람. 점점. 네, 잘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뭐 언론 투어를 간다고요. 네. 뭐 사실 원투. 재난 영화를 빙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그런 스토리 잘 들었고 우선 한 줄 평을 듣고 시작하기 전에 한 줄 평을 먼저 들어봐야겠죠. 예,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기 전에 들어봅시다. 한 줄 평을 들어보기 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감독님, 자꾸 안 감독님 먼저 시켜요. 앙팡팬님 먼저 할게요.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인재 영화. 인재가 언제 오나 어이야. 그게 인재가 그 인재죠. 강원도인가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안 감독님 한 줄 평. 저는 그 유행어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는 네. 이것이 엔터테인먼트다 이 자식들아 2.
좋습니다. 지금 귀에 이걸 썼어요. 네, 표절 아니에요. 네, 내가 말한 따라쟁이. 거예요. 지 거예요. 내 거야. 우리 지꺼만 씨. 저번 주에 코코 얘기도 안 했네요. 네. 등한 씨 했네.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코코야. 너무 개무시하셨어요. 좋습니다. 선. 아 뭐지? 이게 그 극장에서 보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넷플릭스로 봤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막걸리 마시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가. 취했네. 뭐지? 아니 야 이런 걸로 이렇게 재밌게 연출을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액션이나 이런 거 스파이더맨과는 전혀 반대쪽 개념으로 재밌는데 전 사실 매트릭스의 초반에 게임 개발하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사실 그쪽 느낌이나 이게 전형적인 액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런 좀 다른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쉬움을 또 한 번 남겼어요. 돈로가 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재난 영화를 전혀 다른 식으로 풀잖아요. 근데 나는 뭐 메시지도 그렇고 뭐 난 여러 가지를 참 잘 성취해낸 이게 성취? 예 성취해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가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액션이 좋다고 뭐 웃기다고 해서 좋은 영화라고 안 하고 뭐 블랙 코미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드라마나 잔잔한 영화인데도 재밌게 보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 재밌고 잘 만드는 영화가 역시 넷플릭스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양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야! 시기야! 아우. 마 시기야! 시기야! 예! 취했네. 이게 네, 분위기 연초부터 취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 자체가 업이 안 되니까 저 혼자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 희생해서 뭔가 얻어보자. Don't Look Up 2021년 작품이고요. 위를 쳐다보지 마라는 뜻입니다. 눈 깔어. 좋습니다. 눈가루? 좋은데 저거? 스노우 오브 더. 좋습니다. 139분 역시 길어요. 트렌드 잘 따라가는 영화고 원래 개봉 한국에서 2021년 12월 8일에 했고 넷플릭스에서 24일인가 공개했어요. 크리스마스. 관객 수 6.9만 명. 안 감독님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1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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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아담 맥케이. 이름 멋있습니다. MCKAY예요. 스펠링은. 1968년 4월 17일 미국 출신이고 키가 196cm야. 전혀 아담하지 않고요. 키가 맥시멈 키가 엄청 크시네. 그건 남자라서 아담인가? 네. 템플 스테이 아니에요. 템플 대학교 학사 출신이고요. 절절 몇 번 했네요. 이 감독 정말 이전 작품도 그렇고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우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작가 원래는 이분이 배우 출신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우리는 SNL 거기 출신 엄청 많습니다. 빌리 크리스탈도 있고 뭐 에디 머피 그 옛날에 오스틴 파워 만든 사람도 그렇고 쟁쟁한 사람들이 나온 프로죠.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출연진 배우 같은 걸로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출연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상훈이나 유세윤 뭐 이런 그런데 작가적으로 소질이 있으니까 작가를 더 해봐라 해가지고 작가 쪽으로 그쪽으로 일을 하면서 작가로서 되게 일이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약간 세미 유병재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유병재 씨가 영화 쪽으로 연출 안 들어갔으니까 유세윤 씨랑 닮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재능은 압도적입니다. 2004년에 앵커맨이라는 작품의 감독 각본으로 시작을 했고 진골 코미디 계열 만드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미디 하시다가 점점 되게 그 숙성이 되면서 정치풍자 드라마나 정극까지 건드리는 대단한 그래서 아카데미까지 수상을 하는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앵커맨 남자 주인공 이 배우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랑 같이 작품을 몇 개 같이 하셨고 앵커맨 2도 2013년에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미국 정치 이슈나 이런 걸 다루는 거라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겠지요. 힘들어 봅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의 앤트맨의 각본으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근데 앤트맨은 각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2016년에 빅쇼트라는 작품을 공개하면서 이게 그 우선 경제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되게 어려운 경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배우들과 그리고 연출이나 편집을 너무 잘해서 이해도 잘 되고 재미있었다라고 되게 극찬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브래드 피트랑 라이언 고슬링 뭐 하여튼 그 좋은 배우 많이 나오네요. 걔도 나와요. 크리스찬 베일도 나오고. 네. 하여튼 이 영화 한국에서 44만 명 봤어요. 하여튼 빅쇼트라는 작품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를 잘 다룬다. 한국에서 나온 블랙머니나 김혜수 씨 나왔던 국가부도의 날. 예, 네. 그런 영화들이 이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네, 들어왔습니다. 많이 받았고요. 빅쇼트 없었으면 못 나왔을 영화다라고 했고 2019년에 바이스라는 영화에서 이걸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상 탄 것 같은데 바이스 딕 체니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딕 체니 역할을 연결하면서 이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노미네이션도 되고 감독의 영향을 또 한 번 뿜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작 기획 몇 개 하다가 2021년 넷플릭스를 만나서 Don't Look Up 눈 깔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확실한 건 어떤 템포감과 위트에 대해서 탁월하고 참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서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람쥐. 그리고 내가 이제 해야지 계속 다람쥐. 그 배우 몇 명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옵니다. 네. 아유 잘생겼죠.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 이후로 뭔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보기 좋습니다. 전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연기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취미로 연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그게 예전에는 네. 막 네. 막 이러면서 하니까 사실 보면서 내가 불편하고 이래도 사람 줘! 나 좋아하면 안 되냐? 오태식이. 그러면서 업시키라고 좀 애쓰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처리 해주겠지요. 네. 어떤 디카프리오 욕만. 야 이렇게 하겠지요. 하고 이제 제니퍼 로렌스 한동안 쉬셨어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가 전에도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제니퍼 로렌스 대단한 분입니다. 하고 여기에 또 이제 제니퍼 로렌스랑 정확히 반대 케이트 브랑쳇도 나오거든요. 또 이제 골 때리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봤어.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제니퍼 로렌스는 그냥 야생 동물처럼 연기하시는 분이고 감각적으로 케이트 브랑쳇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캐릭터 구축을 해서 연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기 지향점이 완벽히 반대예요. 그 두 캐릭터가 여기서 연기가 같이 이렇게 붙으니까 저는 둘이 같이 연기하는 장면이 너무 좀 기뻤어요. 즐거웠고 또 다른 의미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 잘 나갔던 디카프리오 그리고 지금은 티모시 샬라메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또 한 작품에서 같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워낙 올스타로 많은 배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들이 이렇게 한 장면에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게 봤고 그렇죠. 뒤에서 이제 지그시 바라보는 메릴 스트립 여사님도. 아우 역시 대단하시죠. 네. 나는 나 진짜 저런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잘할 것 같아. 대통령 해도 그냥 저런 악역 말고. 근데 영어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워딩이나 이게 너무 세련되고 그러니까 잘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크 라이런스라는 분이 레디 플레이어 원의 그 세계를 구축했다는 창시자죠. 여기서 되게 너드로 나오는데 인류 멸망을 가깝게 만드는 천재. 박사로 나오고 하여튼 론 펄먼도 나오고 아리아나 그란데 아메리카노 그란데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물들이 하나하나 너무 재밌어. 이 배우들이 모인 건 완전 그 감독이 그만큼 지금 물에 올랐다. 있는 감독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캐스팅이. 대본 보고 다 빵 터지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아리아나 그랜드는 그 레드 노티스에 나왔던 에드 시런보다 훨씬 그죠. 비중 있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연기력도 가수로서도 좋았습니다. 뭐 예. 연기 못하는 연기를 하잖아요. 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꼰대 새끼. 깜짝 놀랐네. 누구 뭐가요? 디카프리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다면서요? 아 꼰대 새끼 왜 껴들어?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생활인가 봐. 너무 좋아. 그 아리아나 그랜드 문제 많았어요. 어떤 그 도너츠 집 가가지고 한 입 베어 물고 하나씩 놓고 남들 파는 건데 막 하여튼 문제가 많은데 제가 하여튼 되게 귀엽다. 그 약간 포지션이 그 미국의 국민 여동생 이미지였었어요. 지금 좀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마크 라이런스라는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그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에반스 맞죠? 그 언제 영화 나왔어요? 배우로 영화 배우로 나오는 영화 아니 감독. 그 인류 멸망하는 그 영화 어.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래서 인류 대종말 뭐 그걸 만들었습니다. 완전 초토화라고 그 영화. 맞죠? 아, 나서 역시. 나 보다가 저도 닮았는 나온다고? 찾으셨네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았어요. 네. 와, 근데- 못 알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그게 연기력 대단한 것 같아. 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미지 정도로 나온다는 게 대부분 자기 알리고 싶을 텐데 그런 정도로 나온다는 게 프리가이도 그렇고 올해 좋은 영화에 단역으로 작년에 많이 나왔네요. 아 이거 노미네이트 되나요? 네. 되겠지요. 네. 그리고 저는 딱 사실 이 영화 통해서 한 명 배우만 언급하라면 조나 힐 얘기하고 싶어요. 1983년 12월 20일생이고 약간 통통하고 여기서 그 메리 스트립의 아들로 나오죠. 네. 바보 아들. 네. 디카프리오 절친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절친이고 그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때부터인데 사실 디카프리오 절친이라기보단 이 배우는 되게 많은 영화에 좋은 배우도 근데 항상 서포트 롤을 정말 잘하고 보면 그 약간 블랙 코미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고 대사 워딩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진짜 좋은 배우인데 항상 대부분 좀 바보 멍청이 좀 이런 루저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좀 망가진. 한데 저는 제일 좋았던 영화는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 옆에서 그 거기에서 조금 그 훨씬 더 좀 진지한 연기를 보여주고 하는데 너무 좋은 배우고 저는 그러니까 되게 탐나요. 어느 영화에 나도 영화 자체를 전체를 빛나게 하면서 자기는 감초로서 남아 있는 그래서 한국의 유해진 같은 배우다. 감독이 지구 최후의 생존자로 만들어줬나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랬나요? 너는 살아라. 쿠키에서 진짜요. 아 이것도 쿠키가 있어요? 네. 쿠키에서 조나일만 살아남아. 아 이거 영화 뭐 헛봤네. 이걸 봤어요. 이거 봤어야지. 유튜브 하는 거 아, 봤어야지. 네. 우린 봤는데. 네, 난 봤는데. 매트릭스 안 봤고 요건 몰랐어요. 빨리 지금 봐. 급하게 봐, 급하게. 아껴둘 거예요. 엄청 좋은 짧아. 건 좋은 건 아껴두는 거야. 그게 이 영화의 3%야. 아 맞아. 너무 궁금하다. 벌써 봐야겠어요. 하여튼 우리 조나 힐이란 배우가 좀 나오는데 너무 좋은 배우라 다른 영화도 조나 힐 나오는 영화는 그리고 대부분 좀 괜찮아요. 대부분 코미디고 다른 영화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 봐야겠네 이거. 쿠키 봐야겠네. 쿠키 좀 넣지 마. 영화가 130분이 넘는데 왜 자꾸 쿠키를 넣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자쟁이. 영화의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상했던 점 얘기를 나눌게요. 저는 쿠키가 일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영화 시작할 때 쿠키 있으면 쓰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봤으면 그렇게 모멸감을 주더니. 아니면 넷플릭스는 어차피 OTT잖아요. 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쿠키로 넘어가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넷플릭스 사장한테 아니 근데 또 그러면 또 참여한 스태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건 그래요. 저 핸드폰으로 보니까 스텝 이름도 안 보이는데. 사실 솔직히 나 가끔 좀 치사한 것 같아. 크레딧이 너무 빨리 가. 네. 그러니까 특히 방송은 더 그렇잖아요. 네. 훅 지나가. 그러니까 약간 보험 상품 광고처럼 가잖아요. 네. 이 작품은 이렇게 네. 너 해로울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지만 안 좋습니다. 하지만 환불 안 돼. 씨. 이런 아무튼 식이죠. 네. 그렇기 저는 때문에. 좀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게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먼저 얘기하면은 약간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블랙은 있는데 코미디가 약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못 웃기는 범생이가 만드는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이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네. 이 영화에서. 근데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영화에서 이 생각이 들었고 캐스팅에서 이 영화에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을 진행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전 마음에 되게 걸렸었거든요. 그다음에 런타임도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30에서 1시간 정도 뺐어야 된다고 보는 게 너무 많은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속도감이 좋더라도 그게 많으니까 장황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 살아남는 거? 전 아이. 아니. 그거 푸시고 다른 내가 행사 못 봤다고 지금 약 올리는 거 아니야? 티나 터너. 밥 먹는 씬. 밥 먹는 아. 그 식구.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다다다다다다. 모습이 탁 이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맞지. 근데 애써 그 위기를 외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니퍼 로렌스를 보니까 마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분은 뭐 다 사라지는 영화 단골인가? 근데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좋았는데 그 이외 부분에서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었고 티모시 살라메? 티모시 샬라메랑 뽀뽀 2번 하잖아. 너 제니퍼 로렌스 그러니까. 좀 비겁하다. 아, 나 처음에 그 케이트 블란쳇을 못 알아봐가지고 저도 못 알아봤어요. 나는 어. 그러니까 중반까지 못 알아봤어요. 스크래드에서 있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인가? 아, 내가 잘못 봤고. 그러니까 계속 이랬어. 나 너무 너무 약간 클로즈업한 너무 장면에서 잘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랑 이런 게 어. 되게 좀뭐 약간 태닝한 느낌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헷갈리냐면은 잠깐 메릴 스트립이 케이트 블란쳇이 이 정도로 막 어디 나온 거야? 뭐 이 정도로 헷갈렸는데 뭐냐면은 이 정도로 캐스팅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꺼이 이런 연기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키스하는 것도 에이씨 지금 망하는데 뭐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아, 참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블란쳇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 이게 굉장히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뭔가 엄청난 매력이 있는 작품인가? 이 생각이 들어 물론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저는 재미없게 봤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굉장한 매력이 흡입력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래 이 사람이 괜찮을 거야라고 연출이 생각이 든 게 아까 맨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너무 텐션도 좋고 느낌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네. 제 생각 옛날에 로베르토 로드리게즈가 감독이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멕시코 만들 때 네. 사실 그 저예산인데 그죠. 유명한 배우들이 막 조니 데비 거기 노페이로 출연하시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감독에 대한 헌정이나 그건 사실 감독이 하는 B급 영화에 대해서 그 헌정하거나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의미로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되게 좀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한 느낌이 상당히.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페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CG 쓸 돈으로 아마 인건비로 다 썼을 것 같은 영화인데. 아무튼 앙팡페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단점을 굳이 찾아야 된다고 해도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 쿠키가 굳이 있다? 아니야 쿠키를 못 봐서 그래.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 너무 재밌게 몰랐죠. 봤고 또 이게 짱나, 이런 소재를 가지고 방송하기 싫어. 죽었어 이씨.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정치 언론을 이따구로 이렇게 재밌게 깔 수 있는 영화를 그래서 감독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안 감독님 얘기하신 굳이 이런 배우들을 써야 하나가 아니고 이 배우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딴건 몰라도 그 원래 아메리칸 헛을 만든 감독 영화가 그래요. 올스타전이고. 근데 그 사람이 우선 대본 되게 잘 쓰고 그 우선은 재밌어. 근데 보면 배우들이 즐거워 보이는 게 있어.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싱크홀? 너무 재밌어. 또 출연해. 군형 싱크홀에 쿠키 있어요? 없죠.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원래 없어요. 혹시 나만 몰랐네. 그 싱크홀에 빠졌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즐거워 보인다. 왜냐면 제니퍼 로렌스 나오고 그 감독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메리카 허슬이랑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만든 감독 영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거기 나온 배우들이 연기 뽐내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아까 안 감독님 얘기했는데 저도 의아한 장면 하나 있었어요. 그 카메라 앞에서 너무 열연하는 장면이 있어. 디카프리오가 막 여러분 죽을 거 하면서 막 열심히 할 때 보면은 디카프리오 막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찍고 하는데 사실 이게 블랙 코미디로 재밌으려면 스튜디오에서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바깥에 TV 화면으로 놓고 목 잘려서 일어났을 때 목 잘려 있고 만약에 막 흥분해서 막 혼자 얘기하는데 앵글에 안 잡히고 막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메시지나 이건 저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카프리오라는 저 배우가 저렇게 열연하는 모습이라 안 담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보기엔 연출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스토리상에서는 광고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거 생짜로 다 보여주니까 근데
근데 나 그 생각났어요. 장고. 네 맞아. 장고도 네.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트죠. 네. 장고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배우가 저 정도로 해주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화의 맥락이.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항상 앞에 보면서 계속 전 빵빵 터지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영화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좀 무서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진짜 이게 너무 현실 같은 거야 어느 순간. 그쵸.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경계선에 그 장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어떤 그대 좀 약간 무게감이나 진지함을 좀 실어주는. 야 웃긴데 막 웃긴데 그래도 잊지 마. 이거는 지구 멸망에 관한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요런 지점에 왜냐면 그 지점을 이유로 맞아요. 운동권으로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그래서 디카프리오 연기를 무게감을 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뭐 드네요. 저는 어떤 뭐 좋았지만 다른 식으로 연출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저는 그 장면도 코미디로 봤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지만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저도 못 웃겠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것도 영화적인 어떤 특별한 전에 매트릭스 얘기했듯이 매트릭스의 모플로 이런 것처럼 배우의 멋들어진 열연이나 이걸 보여주는 것도 영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미덕이자 그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난 뭐 유유적절하게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그 장면에 광고가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만약에 처리했다고 하면은 뒤에서 방송 중에 얘기하잖아요. 아저씨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어. 이게 더 재밌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블랙 코미디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서울에서 확진자가 뭐 100명이 나왔어.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영국에 10,000명 나왔대요. 그럼 별로 신경 안 써요.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블랙 코미디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영화적으로 아까 이게 엔딩 장면이 좋았다는 내가 보기에 좋았다는 거지, 블랙 코미디나 기준으로 보면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블랙 코미디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아무튼 뭐 제 관점은 그 장면이 나빴다라기보다 디카프리오가 너무 잘했다. 안 쓸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아카데미 줘도 돼. 저는 너무 잘했어.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영화를 저는 딴 거보다도 이 영화랑 사실 제일 닮아 있는 작품 하나 꼽으라면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드라마 있어요. 영국 드라마인데 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재작년인데 그 1편부터 중국, 그러니까 가상 미래고 미래 영국인데 그 정치와 경제가 우리 사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되게 사실적인 것처럼 시작하다가 SF 같은 걸로 막 끝나는데 예를 들면 온 가족이 계속 모여서 가족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해서 핵을 발사해가지고 사람들이 핵이 떨어지는 거에 불안해하면서 1편이 끝나고 근데 2편에서는 뭐 그 핵이 안전한 데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 그러다가 막 은행이 부도나고 또 대통령 후보로 거기서 엠마 톰슨이 여기서 메릴 스트립 같은 역할로 나오는데 대통령이 막 되게 이상한 또라이 같은 여자 후보가 계속 나와. 근데 나중엔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 자체를 약간 군부 독재 같은 걸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뭐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정치와 경제적인 특히 정치가 우리 세상에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타지 드라마인데 되게 비슷해요. 근데 돈 룩업은 그 재앙 그 아마겟돈 같은 그 뭐야 행성 운석이 떨어지는 대재앙을 소재로 한 거고 그거는 이제 뭐 핵이나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되게 재밌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좀 부러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리고 좀 이건 환경도 다른 것 같아요.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정치가들의 모습이 미국은 이미 트럼프 같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하니까 메릴 스트립이 저런 캐릭터를 연기를 해도 그럴 것 같아. 왠지 미국은 진짜 저럴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정치인의 그 쇼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되게 세련됐을 수도 있고 되게 그 선정적인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색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고 뭐 상대한테 비난하는 것도 그냥 감정 섞인 거지 그걸 퍼포먼스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없고 별로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만들기 힘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에겐 정직한 후보가 있습니다. 남이란이라고. 이번에 2 나오죠. 2에 예. 어떤 되게 유명한 배우 한 명 나오지 않아요? 훈훈하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앙팡 팬님이 넘어갑시다. 해줘도
좋습니다. 넘어가는 김에 이거나 하죠. 우리는 지금 껐다 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1년 만에 하네요. 네. 해가 지나도 좋네요. 저는 아무튼. 예, 그 언론 까는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우리나라하고 빗대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랑 우리 상태랑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약간 공감할 수 있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진실 있었어요. 사실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위에서 어떻게 커트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론이 특히 걔네들이 골라서 이렇게 내놓은 정보에 따라서 우리들은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뭐 영화에서는 지금 지구 대재앙에 관련된 내용마저도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사람들이 따지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운석 충돌이 아니라 이걸 코로나에 갖다 붙여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게 맞네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가끔 놀라는 게 불신이랑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도대체 방구석 여포. 방구석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난 그러면 솔직히 요즘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좀 대외적으로 나와서 좀 대안도 같이 좀 마련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전문가들이야. 다 알아. 그 유명한 짤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악을 맨날 평가하잖아요. 제가 요 샘플곡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한 사람이 이거 제 친구 제가 아는 조금 유명한 친구가 만든 곡인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리듬이 조금 시퀀싱이 어색하고 믹싱이 좀 아쉽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가 좀 멀리 아는 친구인데 한스 짐머라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감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거예요. 오늘 공연 보러 왔어요. 어땠어? 라고 하면은 왠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는 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되는데 한마디 그러니까 한스 짐머 음악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만화 것도 있어서 만화 그림 가리키는 거 자기가 만화가라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준다. 근데 사람들 막 뭐라고 해서 근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그 아일랜드 그린 양현경일 작가인가 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 아니라고. 저 실력 보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획 연습 많이 하셔야 될 되게 것 같다고. 심리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솔직히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아니 이게 너무 대면하면은 말도 못할 건데. 대면뿐만이 아니고 사실 쪽팔리는 건데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체 한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뭔가를 평가한다는 맞아요. 자체가 조심스러운데 난 그거보다 접하는 마인드를 좀 더 열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한마디를 해야 돼요? 이게 저는 그 문화가 약간 전 게시판 문화에서 생긴 것 같아요. 일바 이 일바라는 하나를 남기기 위해 먼저 치는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하냐보다 빨리 말하고 크게 말해서 나를 집중시키는 게 우선인 거야. 그냥 일바하면 거기 그 좋아요가 제일 많이 생기니까 일바가 중요한 거야. 하니까 무슨 얘기든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기사들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속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실수 안 하려면 내가 어떤 걸 문제를 지적을 하려면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안을 하거나 어떤 이 정도의 사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내가 그동안 접해온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 그리고 아니면 어디서 출처가 정확하게 뭘 밝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 의견이 이렇지 다른 의견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나만 맞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처음에 메릴 스트립이 이 정보를 다 얻었을 때 어느 대학교 어디였더라? 미시간주가 오케이 그럼 70%만 내가 인정하고 우리 전문가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웃기는 거잖아요. 대학교가 야 진짜. 근데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 얘기하니까 박사 지금 학위 그 과정 중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이게 뭐냐면은 너무 잘해. 이게 난 현실에서 좀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현실이 더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맞아요. 누가 말을 하면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이거를 만약에 그죠 지방대학교에 있는 천문학과 교수가 얘기를 한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들 따지면은 그러면 예.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센스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이거 심지어는 전 지방대도 아니고 그냥 연고대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연고대 야 뭐냐 그 저기 대전에 있는 게 뭐죠? 그 제일 센데 공대 우리나라.
카이스트? 카이스트랑 서울대 다시 물어보라고. 이 정도 느낌인 거야. 아니 거기 그 대사로 나오잖아. 어. 그 뒤에 사람이 미시간 천문학과는 좀 몇 년 전통이 유명한 데라고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의미가 없어. 라디오스타에서 뮤지컬 김수현 씨 나왔는데 그 집안은 전부 다 서울대 나왔대요. 근데 결혼한 남편이 연세대 나오니까 자네는 신시험 가서 밥 먹게. 이게 유세윤이 장난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야. 예를 들면 또 미대도 사실 미대는 홍대가 더 유명하잖아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홍대 미대에 나와서 미술합니다 하면은 야, 서울대 미대 나와야지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앞에 간판만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 여러분들도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영양과 나오셨어야죠. 그거 너무 재밌어. 대사. 카이스트 영양과. 요런 것들이 진짜 너무 잘 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데도 이게 공감이 참 된다는 그거는 게. 글로벌 그 국룰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는 거? 지연, 학연, 혈연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너 캘리포니아 생각도. 출신이야? 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깔리버니아. 이게 그런 게 재밌었고 또 하나가 현실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나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급발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춤 좀 안 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게 뭐만 하면 춤을 춰.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극장에서 에티켓을 지키시려면 춤을 춰. 자, 집콕 오래 하셨죠? 춤을 춰. 그게 뭐예요? 아니 모든 콘텐츠를 만들면은 춤을 춰. 아 노래를 하거나. 요새 워낙 춤이 뭐. 여기서도 예. 지구 멸망 라스트 콘서트.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막 혼자 급발진한 거야. 노래 좀 하지 마. 아 근데 춤좀 그만 춰. 가사도 되게 근데 가사 겁나 웃기던데. 그거 보고 빵 싸그리 터져가지고. 죽을 거야. 아니 뭐 과학자에게는 진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게 기대할 때 얘기할 건데. 네. 근데 이게 그다음에 유튜버 레카들 막 몰려가지고 막 맞아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실히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 거기서 내가 유일하게 급발진 버튼이 춤추지 마. 노래 좀 하지 마. 이게 지금은 586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세대 정서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노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맞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노래를 부르는 게 훨씬 더 빨리 전달되는데 춤은 아직 난 모르겠어. 근데 너무 옛날 정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보면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요즘에 잘 만들었네. 아니 요즘에 국가에서 하는 것 콘텐츠도 그렇고 개인이 하는 콘텐츠도 그렇고 왜 이렇게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우파 유행까지 있어서 그 더. 콘서트 장면도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연출한 것 같아요. 보면서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은 또 겁나 골 때리고.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를 따지면 아이유 같은 애가 이런데 출연해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가사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맞아. 야. 나랑 해성 충돌 보러 가지 않을래? 연출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스가 너무 좋고. 네. 그거 미사일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론 펄먼도 그 배우가 헬보이 론 펄먼이거든요. 네. 올라가면서 인정차별하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얘기하잖아. 뭐 화살 쏘는 니놈들을 인디애나 막 욕하잖아. 또 소떼 보는 니들은 잘 보고 있냐 하는데 그 관제탑에서 이렇게 하면서 옛날 사람이라 저 시대 사람들은 원래 저랬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아. 맞아. 우리도 사실 근데 그게 원래 실드를 칠 수 없는 문제인데 실드를 이렇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눈 쳐주고 FBI가 그 다 체포할 때 머리 씌우는 거 머리 씌는 것도 그렇고 그거 조나의 아이디어잖아. 그리고 막 좀 슬픈 장면이긴 한데 그 흑인 배우 한 명 나오잖아요. 예. 도와주는 사람. 예. 그 사람 체포할 때 어. 그 하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꽉 차 있는데 그게 장면 너무 재밌고 SNS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그 풍자나 이게 잘 이해가 되네요. 확실히 너무 저는 진짜 너무 재밌고. 저 사실 빵빵 터졌어요 몇 개. 그 조나일이 그 머리 두고는 내가 어떤 놈 아이디어냐고 내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난 알 것 같다고 제니퍼 로렌스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거 내 아이디어라고 해보고 싶었다고 안 해도 되는데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미친놈. 너무 얄밉게. 미친 아들이야 나는. 그리고 막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아들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이러는데 맞아. 진짜 와 그런 연기는 이 감독님 쿠키를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못해. 갑자기 쿠키가 나오네. 궁금할 게 그거밖에 없다. 요게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주제가 이게 그 참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컨텐츠로 풀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이게 힘드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력 정치가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민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정치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얘기 같지 않고 공허하고 뭐 내 삶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지 정책이 아닌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영화 보면 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나 사는데 큰 지장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게 보지만 메시지는 그대로 남겨주고 사실 그래서 내가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3프로 TV 보면 정확하게 이 지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의도된 어떤 코미디 프로나 이게 아닌데 이걸 보고 있으면 아, 저 어떤 대선 후보들이나 이 사람들의 누가 선정이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한텐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구나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요런 경험을 이게 직접 해보기 정말 어려운 경험들을 해주는 거라 저는 그래서 되게 둘 다 비슷한 지점을 얘기하는데 잘 만든 컨텐츠라고 맞아요. 생각을 이런 하고 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예전에는 한 가지 지점만 얘기했었거든요. 한 가지. 네, 내가 하는 한 가지. 왜냐면 정치면은 정치만 얘기하면 됐고 그런데 지금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철학과 과학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철학자랑 과학자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철학자들이 자꾸 과학의 일부분만 가져와서 사유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철학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고 뚜렷하지 않은 과학의 영역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용해 먹는 정치가 있고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치 하나만 관심 있으면 좋은 선거와 좋은 위정자와 이걸 컨택할 수 있어라고 했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과학자로서 등장한 사람이 있고 정치가로서가 있고 그 세계 언론이 있고 그 세계를 자꾸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는 사이비 같은 어떤 철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회를 너무 요소 잘 담아낸 건 사실이고 그 웃음 코드가 저랑은 안 맞았나 보죠. 그리고 단 이런 영화들이 등장이 이제는 좀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하는 것 방식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가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아마겟돈이랑 뭐 디빈팩트 이런 걸로 이제 재난 영화에 네. 대해서 사실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인 영화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매트릭스에 대한 아쉬움을 또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제 같은 소재를 갖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재난 영화에 대해서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인간 군상들이 어떤 일을 펼치나, 또 정치나 언론들이 어떤 행색을 펼치나, 특히 여기 나오는 그 방송사 언론들은 약간 우리랑 방송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되게 웃기려고 또이 그러니까 진지한 거 계속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그게 개그로. 너희들이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강자는 재벌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마크 라이너스 연기 어. 너무 잘했어. 와 진짜 너무 잘하더라.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되게 어눌해 보이는데 아니, 설정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그리고 약간 처음부터 같은 요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지 못하고 기계 막 혼자만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사람들의 생명이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쪽으로 지내고 그냥 자기 부의 축적이나 어떤 이런 그리고 것들인데 살짝 약간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핸드폰도 너무 재밌는 게 맞아. 감정을 그 우스개 장면 나오잖아요. 그 디카프리오 아들 내 감정 읽어서 이 새끼 자꾸 아리아나 그런데 앨범 사고 있어. 그래, 야, 그리고, 천재인 것 같아. 그리고 재벌이 결국엔 정치의 수장도 꺾어버리고 그냥 자기 그 대통령 부르잖아요. 오라고 빨리 그러니까 가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계획이 다시 바뀌고 자기네 그건 또 그래도 과학의 힘이에요. 그 사람이 보여준 게 과학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결국에 거죠.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난 그것도 있어. 관객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탁탁탁 붙어서 펑 터지 멋있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아마겟돈 영화처럼 이걸 보고 싶어 할 텐데 여지없이 실패. 그냥 갖다 받고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또 이 사람들이 수면 우주선 타고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고증이 정말 잘 돼 있는 게 공룡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 공룡들 깃털이 있었대요. 조류 진행할 때. 원래 공룡들 우리가 어렸을 때 본 티라노 막 털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 깃털이 있었대요. 지금 고정하는 건 다 시조새처럼 털이 있다는데 오 공룡 털이 있네요. 예쁘다 했는데 잡아 먹으니까 또 그 마클 라일런스가 아 그 새가 뭐라고 네 글자 새 이름 외우잖아. 근데 그러면서 그게 맨 처음에 예언했잖아요. 예언이 아니라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로 데이터. 저기 디카프리오가 어떻게 너는 혼자 죽을 거야. 딱 그러니까 옆에서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에 먹혀 죽는다는데요? 아 그게 그거구나. 그게 자기가 만든 그 시스템 안에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야, 자기도 그럼 어떻게 죽을지 알겠네. 아, 근데 그것도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예외 있으니까. 그것도 암시하는 그것도 얘기해 주는 게 결국엔 개인 사찰이나 이 정보의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예. 이 시대하고 너무 맞닿아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고.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만약에 진짜 지구가 멸망하게 돼서 저 내가 나도, 했는데. 나도. 아 그래요? 해주세요. 아니 해주 그래서 같은 얘기니까. 만약에 그걸 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이건 다른 얘기네. 그래서 탈 수 있는. 탈 거예요? 난 그게 궁금했어. 근데 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타야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 입장이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100%. 저는 무조건 탈 것 같아요. 오케이 죠. 저도 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안 탈 것 같아가지고. 왜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구 멸망을 딴 데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 터전이 마련돼져야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아무나 이렇게 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한대요. 그래도 아니 근데 저는 새로운 시작을 전혀. 근데 영화상의 설정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일단은- 타는 걸로. 하여튼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는 뭐 안 좋은 미래가 펼쳐지긴 하지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내 삶의 그 계속 생존이 그 유지만 된다면 저는 무조건 탈 것 같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거 그건 좀 아니고 해줘요. 뭐 무슨 그거였어요. 질문이에요? 영화처럼 25일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이 생각 해봤거든요. 예. 뭐냐면은 이 영화 보면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 영화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예. 딴 게 아니라 멸망론자구나.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왜? 과학자가 아니라? 아니 뭐냐면은 예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25일에 지금 멸망을 한다고 했어.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빨개 벗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 했어. 더러워. 했는데 멸망을 안 한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1999년도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빨개 벗고 다니겠다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니 그럴 그거는 거다. 기본이고 그 이외에 말로 할 수 되게 없는 무도덕한 아, 되게 아, 부도덕한 내가- 짓을 하겠다는 내가 얘기예요. 그거 알고 매드맥스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도덕을 다 버릴 거예요. 이미 도덕적 해이가 헤이! 도덕한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그게 불안한 거야. 근데 멸망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그 시기가 되면 네. 물론 그런 사람이 워낙 많을 테니까 티가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게 도덕이 되는 1999년도에 휴거 그 사람들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안 망하니까 걸어 나올 때 방송국에 한 거 있거든요. 네. 뉴스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네, 맞아요. 다미성교회. 근데 맞아요. 상상을 해봐요. 거기서 만약에 카메라에 안 찍혔지만 더 부도덕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안 망했어. 그분들 내부 그걸 믿는 그분들끼리는 되게 부도덕하게 생활을 했겠네요라는 생각도 뭐 그럴 들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신앙에 따라 다른가? 하여튼 낭방배님은 네. 만약에 저는 그냥 좀 뭐 할 거예요? 진부한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가족들과 아, 따뜻한 물론 차를 사실 식사를 그건 하면서 그건 미역국을. 식사보다도 저는 아이들하고 정말 25일 내내 엄청 재밌게 놀 것 같아요. 놀고 싶어요. 밖에 아가모니 옷 벗고 막 칼 들고 뛰어났는데 칼 들고 나왔어! 야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될까? 옆에 무법 천질걸요 주변은? 그럴 마트 수도 털고 있겠네요. 당연하죠 무조건이에요. 야, 같이 놀면 안 되냐? 그리고 아마 집에 강도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안 감독님이 빨리 먹고 이 영화에서도 맞아요. 무슨 얘기하세요? 했더니 사실 얘기했더니 폭동이 나잖아요. 맞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내가 MBTI가 뭐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 같아요. 아이 맞아요. INFP예요. 25일 전 MBTI만 하고 있어. 맞나? 근데 그냥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와이프랑도 얘기해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우리 같이 재미있게 마지막을 즐겁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왕팝은 비슷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매일 술 먹고 그러니까 띵까띵까 그냥 놀 거야. 강아지 배 만지고 그냥 더 그냥 그러니까 일에 대한 압박,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낼 것 같고 보편적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몇몇 이게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내일 저희 같은 저랑 앙빠팬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데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은 막 있는 사과나무도 막 이렇게 사과 따고 칼로 휘저어 따고 껍질을 벗기고 막. 막 껍질 자기 껍질로 뭘 할 수 있을까? 사과하세요. 저런 분들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어시켜 주는 게 그러다 안 망하면 어떡하지? 그치. 두려움. 다행이다.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일본 만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구 행성이 진짜 간치 유명이네? 아닌가? 간치 그러니까 막 예. 컵만화를 가지고 지구에 이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이런 놈이지 막 빤스 먹고 막 이런 게 있어. 맞아요. 아 운석이 비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재밌겠다. 이럴까봐. 그래도 하고 싶잖아. 아니 이미 했어봐.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너 마음과 부두 같은데. 딱 걸릴 것 같은 안 망하면 어쩌지가 두 개가 막 싸운 거야 천사 악마처럼. 그래서 그냥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아 근데 이런 극단적인 소재는 정말 비껴갔습니다. 안돼 이거잖아 핸드폰 보다가. 맞아. 그는 히키코모리가 됐다. 혹시 같은 질문이었어요? 아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안 가도 처음에 딱 네. 혹시 만약 멸망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 달라요. 이게 내일 멸망한다면이면 아마 빨리 너무 벗길 짧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에 다 다른데 그래서 25 영화 설정으로 했고 알게 보는 게 전부가 그리고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 나중에 너무 짧아. 너무 끄고 네. 얘기해. 사실 지구 구하려고 한 것도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중간 선거 때문에. 와 진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참 남의 그럴 것 나라 같아요. 얘기 같지 않고 진짜 진짜 일이 일어나면은 특히 그럴 것 같아. 신나게 웃다가 약간 무서워지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정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는 전 세계 국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치나 이런 게 결국에는 개인 안위에만 국한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투표나 선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인생에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우선은 영화 뭐 얘기는 대충 하고 DDR로 한번 넘어가 볼까나? 네, 드디어 바라겠습니다. 니콜러스 브리텔이라는 작곡가고요. 80년생입니다. 미국의 작곡가고 영화 프로듀서도 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조피 노예 12년과 빅쇼트를 작업하셨고요. 문라이트 작업하셨고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라고 2015년에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 및 제작한 영화에도 작업하셨고 크루엘라도 작업하셨고 HBO에서 석세션이라는 거 드라마 시즌 1으로 해서 2018년 최고의 오리지널 스코어상 수상하셨고 아카데미에도 노미니가 몇 번 되셨네요. 그 다음에 에미상 수상하셨고 피아니스트예요 원래. 그 다음에 약간 천적과예요. 이 사람도 하버드 졸업하고 줄리어드에서 피아노로 졸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차기 작업은 디즈니 더 라이온 킹 포 디즈니하고 석세션 시즌 3 작업하고 이번에 돈 룩업 작업하셨고 짜잘하게 이제 수상 경력도 꽤 있고 특히 곡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라이트가 있었나요? 네 문라이트. 문라이트 음악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스코어를 클래식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 송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아리아나 그란데 장면 보면서 곡을 되게 잘 쓴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아는 생각하잖아요. 그 노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맨 마지막에 스페셜 땡스 2에 할 윌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SNL 음악 프로듀서였네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까 헌정하는 게 남겼고 하여튼 이분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 곡을 참 잘 쓰시는 분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딴 건 아니고 이게 너무 지났는데 꽤 지난 얘기라 근데 작년 말에 12월 20일이니까 장 마크 발레라고 우리가 데몰리션 영화도 다뤘었죠.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랑 와일드 만들었던 감독이었어요. 캐나다 출신 감독으로 알고 있고 그분 영화도 약간 드니 빌레브 초기작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고 되게 좀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특히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영화는 정말 좋았는데 심장마비인가로 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너무 늦게 좀 빌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음악 얘기도 잘 듣고 오늘 얘기는 대충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영화는 지금 후보는 간만에 한국 영화 할 것 같아요. 경관의 피. 예고편과 네.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마침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 그 유튜브 예고 보고 왔는데. 예. 네. 근데 저도 아마 비슷한 방송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땡기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간만에 좀 괜찮은 한국 영화 나오는 것 같아서 뜨끈뜨끈한 한국 영화로 다음 주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눈가라. 네, 별점 안 와요? 별점? 그러네요. 빠른 별점으로. 별점 매겨보겠습니다. 람지. 저는 우선 4.5. 이상하네요. 하여튼 뉴오더보다 점수 낮네요. 4.5입니다. 원래 5점 주려고 했는데 내가 쿠키를 안 봐서 오롯이 평가를 못하겠다. 쿠키값 0.5점. 4.5점 매기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몇 점? 저는 3점. 3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저번에 매트릭스 3점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제가 재미없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그걸 찾았는데 일단은 제 시선에서 3점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깡깡팬이 5개. 오, 좋습니다. 너무 5점을 또 남. 20점 만점에. 너무나 제 취향이고 네. 또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만약 여기 영화입니다. 출연한다면 어떤 역할로 나오고 싶어요? 메릴 스트립?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그냥 아니 그냥. 맨 마지막에 그 공룡. 조나일? 조나힐? 아. 그 정도로 바보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조나 영구. 다음에 똑같다. 그런 역할로 한번 제가 네. 넌지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여기 바보가 한 명 있다고. 우리 방송 왔는데 바보가 한 명 있어. 좋습니다. 누구게? 저는 그 역할 좋더라고요. R.I.P. 립. 아리아나 아니다. 티모시 샬라메. 아무튼 제니퍼 로렌스가 제일 부러운 작품이었어요. 네? 2번이나 뽀뽀하더라고요. 제니퍼 로렌스가 티모시 샬라메랑. 그러니까 제니퍼 로렌스가 부러워요? 예. 티모시 달라면 팀 사람이 부러운 게 부러워. 아니고. 남자랑 뽀뽀하고 싶구나. 멀리서 볼 때 제니퍼 로렌스가 이 작품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고 제가 뭐 있다면 저는 사실 그 디카프리오가 더 부럽죠. 케이트 블랑쳇이랑 배드신도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